윤석열 총장 측에 거의 원사이드로 승리한 우위를 점한 그런 사실상의 재판이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추미애팀 완전히 노골적인 친정권 인사로 구성한 무지막지한 이 추미애팀이 디테일에서 판판이 깨졌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요, 일단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추미애팀이요, 기선을 제압당했는데, 추미애팀은요, 그 전날까지 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일날 보니까요, 법무부 뒷문으로 심재철이 정한중 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순천고 출신의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 그 다음에 안진 여성 교수죠,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 두 명을 데리고 법무부 뒷문으로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갔습니다.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요, 법무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 기록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가 말이죠, 재판을 받아도 검찰이 이제 죄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는요,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뿐만 아니라 복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완규 변호사가 감찰 기록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부되지 않았다. 징계의 명단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절차적 공정성 문제는 국민이 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과 국민 여론에 대한 호소, 이거를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팀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간 반면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이 윤석열 쪽에서는 이렇게 법리적인 거, 또 여론 호소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0시 38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자마자 이제 윤석열 팀에서요, 아주 공세적으로 나간 거죠. 왜냐면 검사징계법 9조 위반이다. 거기 보면 징계위원장이 기일을 정하고 이 징계 혐의자 측의 출석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추미애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추미애는 징계 청구권자니까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데 이걸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 자체가 절차 무효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명단을 미공개하고 오늘 여기 와서야 뭐 정한중이 위원장이고 안진이라는 그 여교수가 여기 위원이고, 그 다음에 그 추미애가 지명한 2명의 검사가 심재철이고 신성식이고 하는 걸 여기 와서야 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기피 신청을 할 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은 절차적으로도 무효고, 이런 또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서 서면으로 기피 신청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거를 연기하고 날짜를 새로 잡자,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기선을 제압했어요. 그랬는데 이 절차 위반 주장을 기각을 했죠. 물론 추미애 팀에서 기각을 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검사징계법 9조 위반이라는 그 절차 위반 문제는 기각을 했는데, 이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거기, 그러니까 정한중이라는 사람은 어제 처음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밤사이에, 그젯밤 사이에, 그젯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에 이 정한중이 결정이 되고 또 위원장 직무대리까지 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암만 여기에 철판을 깔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좀 찝찝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문재인이 며칠 전에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하면서 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물론 립 서비스죠. 본 마음은 아니지만 이 말을 뱉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10시 38분에 시작됐는데 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나서 오후 2시까지 이제 휴회가 됐습니다. 왜? 그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선 제압을 했다. 추미애 팀이 그거를 방어하는데 한계를 노출을 했다 하는 거고요. 또 이 오전 중에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 면면이 알려지면서요, 도하 언론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구성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 친문, 친추미애, 반윤석열 어떻게 한 명도 빼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줄줄이 다 구성을 했느냐. 그런 거고, 징계위원 중에 유일하게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지 않은 최태형 변호사, 징계위원인데 어제 안 나왔죠. 안 나온 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것보다도 이게 사실상 불참을 함으로써 나는 이런 징계위원회에 손을 담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런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도 오전에 오후 2시까지 휴회하기로 한 그 기간 중에 이제 징계위원 면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하게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요, 오후 2시에 이제 이 속기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5명이 저기 된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장이 정한중 외대교수고, 이용구는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안진 전남대 여성 로스쿨 교수, 그 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신성식도 순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윤석열 측에서 아주 초강수를 뒀습니다. 초강수를 뒀는데 이 5명 중에서 형식적으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반부패부장 신성식을 빼고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거 예상을 하면서 어차피 쟤들이 다 짬짬이가 돼 있고 동병상련이고 그러니까 다 기각을 시킬 것이다. 기각은 시킨 건 맞아요. 기각은 시킨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 측이 얼마나 꼼꼼히 이거를 준비를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저도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는요, 이 기피 신청, 이 5명 중에 이제 4명을 기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서 이거 기피 신청을 받을지 기각할지 여부를 정하니까 어차피 다 기각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이 판례를 찾아서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 이 4사람은요, 본인의 기피 신청 표결에는 당연히 참석을 못하지만, 다른 기피 신청 당한 사람 표결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판례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2013년 9월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기피 대상자들이 기피 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그쵸? 어제 다 이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가 상당히 공통적이죠. 편파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 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다 하는 이 대법원 판례를 다 찾아가지고 어제 2시에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거기서 바로 이 판례를 들이민 겁니다. 이 판례를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당황을 한 거죠. 추미애 팀이 급당황을 했는데, 그 판례대로 그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으면요, 이 4명은 기피 신청당한 4명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 표결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하나 남아요? 신성식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파토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에는요,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7명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표결을 하고, 거기서 표결 중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피 신청을 받을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는데, 신성식 혼자만 이 표결권을 갖고 있다라면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파토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판례를 윤석열 측에서 들이밀었을 때 그쪽으로 급당황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던 게, 받는 순간 어제 회의는 파토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않고 기피 신청 당한
사람만 표결에서 빠지고 나머지 4명이서 그러니까 다 짬짬이가 돼 있으니까 다 기각을 시킨 거죠. 전원 기각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대법원 판례는 어차피 이제 15일에 추미애 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어차피 이 승부는요, 요번 그 징계위원회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이제 행정소송, 거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거는요, 거길로 가는 한 프로세스, 과정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 거기 가면요, 이게 굉장히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권자도 그 추미애가 아닌데 추미애가 다 통보한 거, 그것도 검사징계법 구조 위반이고, 이런 식으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을 한 거, 이 대법원 2013년 판례로 봤을 때 이것도 완전 원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향후 행정소송에 있어서 윤석열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걸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딱 그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의 구성이 급조되지 않았습니까? 급조됐으니까 거기 그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하면서 그 허점을 확 파고든 거죠. 아주 맥점을 딱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뭐 이제 쪽수로 밀어붙인 거죠. 딱 기각은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흠결과 하자가 이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하는 거고요. 또 이 한 명 한 명을 왜 기피 신청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표결하면서 여기서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장시간의 갈등 회의에 코미디가 있었는데, 코미디는 뭐냐면은 심재철이 이 앞에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민간위원 있죠, 정한중, 안진, 이용구, 앞에 이 세 사람, 기피 신청단 세 사람, 거기에는 자기가 표결에 참여해서 기피 신청을 받으면 안 된다 쪽으로 표결해놓고, 정작 본인 거기가 오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 징계위원직에서 내려오겠다. 회피, 그 회피라고 합니다. 본인이 징계위원 본인이 나는 이거를 심의에 참여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피를 표결을 다 해놓고 회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도 찝찝한 구석이 있었는지,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이 징계위원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았으면 회피를 했겠는가. 근데 문제는 회피의 타이밍입니다. 표결을 다 해놓고 나머지 기피 신청당한 사람 3명 거 표결을 다 해놓고 자기 거 되니까 거기서 회피 신청을 해갖고 이제 스스로 내려온 건데, 이것도 이제 꼼수라는 게 뭐냐면, 심재철이 회의 전에 아니면 또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는 이게 징계위원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회피 신청을 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명 어제 참석했는데 심재철은 빠지니까 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4명이 되는데, 이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된 사람은 기피 신청 표결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징계법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는데, 그럼 3명이 표결하게 되면 7분의 3이니까 과반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이 그런 꼼수를 부린 거예요. 딴 사람들 그거 할 때는 다 참여해서 뭐 하고, 그러니까 요 기피 신청의 표결 순서까지도 미리 요 위원장 정한중하고 맞춰 놓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꼼수 회피인데, 이거는 이제 잔머리 굴린 거예요. 추미애 팀에서 잔머리 굴린 건데, 이것 역시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면 추미애 팀의 아주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걸 했어요. 그 법무부 측이 징계 청구한 사유를 들었고요. 그거를 그 검찰 과장이 했습니다. 심재철 그 부하 김태훈.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들이 징계 사유 6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 사주 만났다, 뭐 판사 사찰, 이거 6가지 있지 않습니까? 징계.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조목조목 이게 사실관계를 우리가 다 따져봤는데, 이게 다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이걸 1시간 반 동안이나 이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 신청. 근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1차로 3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류혁 감찰관하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여기는 채널A 관련 사건이죠. 그 다음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또 판사문건 관련. 그리고 나서 그저께 이제 또 4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윤하고 한동수하고 정진웅하고 성명불상의 그 검사. 근데 저는 어제 예상할 때 아마 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 줄 것이다 그랬는데, 7명 저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플러스 이정화 검사, 그 박은정 그 후배인데, 윤석열 총장의 판사문건, 그 직권남용 혐의 적용하려고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죄가 안 돼. 이 보고서를 올린 그 이정화 검사까지도 해서 총 어저께 현장에서 1명 추가해서 8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성명불상 1명 빠지고 7명이 다 채택이 됐어요. 7명이 다 채택이 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 1시간 반 동안 6개 징계 사유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증인 채택만큼은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 추미애 팀도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정한중 그 위원장이 말이죠, 자기 직권으로 심재철도 증인으로 넣었어요. 심재철도. 그런데 심재철은 자기가 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사람을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빠진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 못 보던 초식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심재철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총 8명이 되는데, 여기 그냥 평행상으로 보면요,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그 검사, 그 다음에 박영진 울산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이 4사람은 이제 15일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심재철, 이성윤, 한동수, 정진우, 이건 이제 친추죠. 친추인데 여기 4명이 다 참석할지 어떨지는 불확실한데요. 그런데 이성윤, 한동수, 정진우 이 3사람은요 여기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석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 채택돼도 나가고 싶은 증인만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도 뭐 거기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심재철,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은 4명 다 나오는데 그 반대편 4명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증인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 혐의자 사이의 제3자로서의 어떤 증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15일이 이제 신청한 증인 8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최후 진술을 듣고 이제 징계를 확정하는 요 순서입니다. 15일. 그런데 이 증인 여기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일 날짜가 정해지는 것도 다음 회의가요. 이 누구예요?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은 오늘 하자고 그랬어요. 어제 7시 59분에 끝나면서 바로 내일 하자 했는데, 어제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나 얻어낸 게 뭐냐면요, 이제 징계 기록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이제 그 열람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징계 기록 열람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을 해놓고 바로 내일 하자 다음 회의를. 이러니까 아니 징계기록 열람 그게 산더미 같은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보고 준비를 하란 말이냐, 이거 방어권 제도로 안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분에서 밀려서 15일 그래도 며칠 나흘간의 말미를 줘야 된다 해서 15일로 날짜도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 하면은, 어제는 추미애 팀이 디테일에서 판판이 깨졌고, 이 최종 승부는 어차피 행정법원에서 나는데, 어제 윤석열 측에서는요 그 행정법원에서 이기는데, 승소하는데 유리한 여러 가지 근거와 증거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